자, 수업을 나가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수업하는 모든 개념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을 거고요. 두 번째로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해보시고 안 되는 것들은 개별적으로 질문 계속 이용하시면 되고요. 숙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태까지 개념, 지금 요렇게 쪼로록 세 분은 나랑 같이 내신 대비 밖에 안 해보고 수업을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오늘 금요일이 숙제면 금요일 날 이제 진도가 나가고, 진도 부분에 대해서 숙제가 나간 건 언제 마무리가 돼요? 당연히 월요일 날 체크를 하겠죠. 여기서 1차적으로 체크하면 뭐가 생겨요? 오답이 생기죠. 오답이 생긴 건 무조건 그 다음 시간에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숙제를 풀어오고 채점을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1차적으로 오답을 마무리하는 기간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상황을 봐서 빠르게 한 바퀴 반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제가 템포 조절을 하게 되면은 교재 검사할 시간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원 테스트 할 때, 단원마다 테스트를 보고요. 단원 테스트 할 때마다 교재 확인하는 걸 기본으로 하나, 제가 정말 참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 매일매일 교재 검사를 합니다. 매일매일 교재 검사를 들어가는 순간, 겁내 잔소리랑 함께, 그 다음에 니네 5시에 와, 5시에 와, 5시에 와, 5시까지 와. 요걸 시전을 할 거고요. 안 되면 뭐, 저는 이번 2학기 주말을 여러분들께 할애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요일은 항상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미리 경고합니다. 저기 카톡 친구 나랑 돼 있는 분들은 내 생일 언제인지 뜰 텐데, 그 근처에 나한테 일요일 보충시키면 진짜 모가지 따버릴 거예요. 내 생일보다 니네 보충이 우선이라서요. 저는 생일이라고 해서 별거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쉴 거거든요. 약속 안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냥 그 타이밍에 일하는 거에 싫어서요. 미리 경고합니다. 나에게 생일 선물로 휴식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은데 그거를 방해하는 아이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화요일일걸요? 아니, 그러니까 전 일요일. 보통은 생일 지나가기 전에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26, 27일 날에 나 괴롭히면 가만 안 내둘 거야. 제가 저기, 편의점에서 도루코 면도기 혹시 아세요? 도루코 사와가지고 제가 이제 남자분들 변발 시켜줄 거예요. 여기 요만큼 이렇게 싹 벗겨놓을 거야. 밀리지 말라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숙제와 포함해서 뭘 체크를 할 거냐면 개념 정리한 걸 볼 겁니다. 개념 정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개념 정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쓰는 걸 그대로 따라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니네들은 내 수업을 들어봐서 알겠지만 나 되게 요약 잘 해놔요. 그냥 요것만 봐도 요 단원 해결됐다 싶을 정도로 요약을 되게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요점 정리 노트가 이제 칠판에 써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책에서도 뭐 이렇게 찢어대 벌써부터. 깜짝이야. 책 찢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기는 하고 넘어갈 겁니다. 내가 수업을 한 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책에서 야 이거 중요해 요거 체크해 라고 한 내용까지도 개념 정리할 때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영상이 돌아가고 있겠지만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부 편집 영상은 따로 안 올리려고 해요. 뭐 딱히 특별히 바뀐 것도 없고. 그래서 개념에 대한 거에 대한 전 과정 내 거 보면 2학년 1학기는 일부러 안 올렸어요. 귀찮아서. 2학년 2학기부터 수투까지 다 있거든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제
그 수상인데요. 이제 수상을 공통수학으로 업글을 해야 되긴 해요. 그러면 수하도 있고, 얘도 이제 공수 이걸로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수1, 수2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대수하고 미적분 언어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내 유튜브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 정리는 재생 목록 안에 이만큼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뭐 심심하시면 한번 가서 꺼내 보셔도 돼요. 2학년 1학기 것도 해놓긴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그리고 내가 여기서 2학년 1학기 수업을 할 일이 거의 없어서 이번에 좀 예외적으로 2학년 1학기 거 수업을 들어갔어요. 나 여기 들어와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2학년 1학기 수업한 게 니네랑 한 게 처음이고 니네랑 한 게 이 학원 들어와서 2학년 1학기 거 처음 한 거고 지금 하는 애들이 2학년 1학기 거 두 번째로 하는 거야. 1학년들. 근데 저는 요 학원에, 우리 학원에서 3학년 거부터,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만큼씩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특이하게, 희한하게 조금 앞에 거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됐수다. 어쨌든.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업데이트가 되면은 연도가 바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그거 당장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업을 할 때 필요한 건 뭐다? 진도를 나갈 때 진도 나간 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 놔야 한다. 언제든지 야 개념 노트 들고 와 라고 했을 때 개념 노트가 준비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두 번째, 나 책이랑 다르게 정리해요. 여기 있는 지금 요 세 분 말고 이쪽에 있는 누군가들은 내가 개념 정리해오라고 하니까 허겁지겁 책에 있는 것만 베껴갖고 나한테 뒤지게 욕을 먹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베낄 거면 차라리 칠판 거를 베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업을 들었다는 티가 나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없는, 자 우리는 지금 현재 3학년 1학기 거 개념편과 파워편에 대해서 합본으로 유형편에 파워라고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한 합본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책은 들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노트는 웬만하면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연습장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두 개를 구분을 했냐면 사실은 가장 좋은 공부는 연습장에다가 먼저 칠판에 있는 거를 우다다닥 하고 적은 다음에 책에 있는 거랑 연습장에 있는 거를 같이 섞어서 이 3학년 1학기 전용 개념 노트를 만드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으면 그냥 개념 노트라도 처음에 할 때라도 똑바로 하시든가. 제일 좋은 건 집에 가자마자 연습장이랑 교재 같은 거 이렇게 스카스카 해서 개념 노트에 정리를 해놓고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여러분들 쓰는 사람 있고 안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부터 써야죠. 이제부터 쓸 겁니다. 이 오답노트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요 비어있는 아이들이 채워지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냥 오답노트 이렇게 노트를 준비해와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흰 노트 있죠? 흰색 그냥 노트 비추천합니다. 줄 없는 거에 글씨 쓰지 마세요. 가뜩이나 글씨 못 쓰시는 분들 더 두드러집니다. 진짜 정말. 야, 우리 나이 때 초등학교 애들도, 아니야, 우리 나이 때가 아니라 내가 5년 전에 가르쳤던 초등학교 애들도 니들보다 글씨 잘 쓰더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글씨가 정말 심각하신 분들이 가끔 있어서 흰노트 말고 줄 맞춰서 글씨 쓰세요. 그 다음에 그 줄 맞춰서 글씨 쓰는데도 글씨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되게 꽉꽉 채워서 쓰는 사람이랑 그 띄어쓰기 안 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런 거 좀 해서 줄노트나 그다음에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도 그 오답 노트 전용으로 파는 노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안 쓰셔도 돼요. 근데 가끔 그 오답 노트 중에서 줄이 없이 칸만 4개 이렇게 나와 있는 노트가 있거든요. 이거 최악이에요. 뭐 갖다 오려서 갖다 붙일 것도 아니고 대체 이거를 왜 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답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줄노트 쓰시고요. 줄노트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줄노트나 아니면 2단 노트. 이쪽 한 줄, 이쪽 한 줄, 2단으로 나와 있는 거를 적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요만큼을 준비해 주셔라. 를 일단 말씀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3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자꾸 3학년 1학기 게 중요하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죠.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요새는 그런 경향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초중등 학원이라는 그게 굉장히 강세여서 딱 진짜 중학교 3학년까지만 알려주는 학원들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선행을 한다 쳐도 한 학기 선행 정도? 그래서 3학년 2학기 졸업할 때까지 수상, 지금으로 따지면 공통수학 1이죠. 공통수학 1 정도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준비를 하는 학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서 문제는 그 선생님들이 고등수학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반대로 얘기하면 고등수학의 커리큘럼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쳤던 선생님들한테 그럼 중학교 1학년도 가르쳐 보세요. 그래? 그럼 중학교 2학년도 가르쳐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암기식 공부 방법이에요. 내가 혹시 그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일을 했던 어떤 학원은 심지어 니네들이 들어봤었던 학원일 거예요. 전국에 한 200개의 지점이 있는 학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원이 이름만 빌려주는 학원이야. 이 학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간다가 아니라 이 학원 이름을 빌려주고 이 학원 교재를 사용해라가 끝이야. 그리고 나머지 게 전혀 없어. 그냥 선생님들, 그러니까 요 지점마다 수업이 다 결국엔 동네 학원인 거죠. 그 동네 학원에서 초중등이라고 해서 막 수업을 했던 그때 나랑 같이 일했던 선생님들 중에, 그럼 당연히 수학 선생님이어야겠죠.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시는 영어 영문과 나오신 선생님, 중문과 나오신 선생님, 그 다음에 법학과 나오신 선생님 2분 이랑 같이 일을 했고, 내가 아는 형 중에서 사학과 나온 형이 하나 있었어요. 사학과가 뭐예요? 역사학과요. 근데 다 종목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과목이 다 수학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공계열을 가지지 않은 사람, 수학과 나온 사람이 수학 가르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공계열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이공계열 나온 사람이랑 문과과정 나온 사람, 그 인문계열 나온 사람은 대체 뭐가 다르길래? 라고 얘기하면 정말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평소 공부하던 스타일은 암기식이에요. 외우면 되거든. 나 눈에 들어갔니? 나 눈에 맞았는데? 그치? 모기가 눈으로 돌진을 개돌했는데? 깜짝이야. 그래서 이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체계적으로 잘게 쪼개서 외우라고 시켜요. 자, 요 단어는 요것만 외우면 돼. 요 단어는 요것만 외우면 돼. 요 단어는 요것만 외우면 돼. 그게 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1학기 게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지금은 준비운동 과정이에요. 그죠? 입시 시작 1년 남았다라고 얘기한 것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하죠. 고1에 입시를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총 몇 년? 3년간의 내신 대비,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과목 통틀어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과목이 딱 콕 집어서 하나 얘기하라 그러면 수학이에요. 2개 꼽으라 그러면 수학 영어예요. 막상막하예요. 누군가는 영어, 선생님 저는 영어가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학이 더 오래 걸려요. 왜? 숙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죠? 그리고 감각적인 부분이 벌써부터 눈에 기를 모으고 있어. 점점 빨개져. 이 사이클롭스 같은 이라고. 너 오늘 나한테 레이저 쏘는 순간 그냥 아주 눈 확 졸리다 싶으면 바로 가서 세수하고 와. 가만 안 두고 싶어요, 진짜. 알았지? 무슨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잖아! 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3년 동안 이제 시작을 가면 공부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트렌드가 선행으로 바뀐 게, 실제로 우리 때까지는 내신 반영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을 때였기도 했고, 오히려 수시로 가는 애들이 100% 중에서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우리 때라고 하면 20년 전이죠. 굉장히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그럴 때는 그렇다 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비율 자체가 50에서 60%까지 늘었습니다. 그만큼 수시라고 하는 게 그 문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뜻이고, 그럼 그 수시라고 하는 거를 챙기기 위해선 내신을 챙겨야 되는데, 그 내신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 시작하자마자 바로 체크가 되는 것들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 찰나에 니네가 수학을 처음 배운다고 했을 때 수학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행 안 해도 돼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문제는 뭐야? 중학교까지는 절대평가예요. 고등학교부터는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 1등급을 벗어나면, 상위 10%를 벗어나게 되면 솔직히 여러분들 수시는 쓸 수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50점대, 60점대 나오던 애가 그냥 수시로 전문대학교 수시 써서 붙었어요. 그래서 전문대학교 다녀서 지금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누구나 다 그때까지는 막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었던 이유가 박봉이었어요. 그 코로나 시즌 직전까지만 했어도 막 연봉이 막 4천, 3천, 막 맨날 밤새서 막 끙끙끙거리고 막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코로나 시즌 빵 하면서 연봉이 2배로 팍 올라가고 연봉 8천, 막 1억 이러고 있어요, 지금. 딱 그 3년 사이에.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갑자기 프로그래머가 이제 또 레드오션이 돼버려서 지금은 그 정도 점수는 거기 못 가. 막 이런 느낌이 돼버렸죠? 결국에는 내신 등급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시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쓸 수 있어요. 저기 혹시 그 옛날 웹툰 중에서 기안84라고 TV에 나오는 사람이 그렸던 패션왕, 복학왕에서 나오는 대학교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대학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적어도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남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를 가기 위해서. 적어도 나는 인서울 할 수 있겠지. 가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생각이, 그래도 중경외시 이상은 가겠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닌가?
벌써부터 꿈을 그렇게 낮게 본다고? 여러분들 할 수 있다니까? D-111일 성균관대 할 수 있어요. 사람인 일 포기하면 돼요. 100일 동안 100일 동안 잠을 포기하고 공부만 하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17시간 정도 집중 유지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정말 사람이 미치기 직전쯤 되니까 시도점을 보더라고요. 그럼 돼요. 짝짓기고. 자, 여러분들 수시로 인서울 혹은 수시로 적어도 내가 나온 학교 이상의 과를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몇 등급이 나와야 돼? 니네는 수시는 절대 그러니까 등급만 봐요. 등급만 봐요. 지금도 등급만 보고 앞으로도 등급만 볼 수도 있어요.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는 1등급이 몇 프로? 4%. 2등급은 몇 프로? 7%. 7%니까 11%까지.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1.5등급까지는 대학교를 성균관대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 뭐 하다, 해볼만 하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 자, 근데 지금 이제 너네는 몇 등급짜리? 이거는 지금 현재 몇 등급 체계? 9등급 체계. 근데 몇 등급 체계로 바뀌어? 5등급 체계로 바뀌어. 그럼 5등급 체계로 바뀌었을 때는 결국에는 뭐가 어디까지가 1등급이야? 10%까지. 1등급이 10%. 그럼 1등급 벗어나게 되면 11%부터 34%까지가 2등급 라인이에요. 24%가. 자, 그러면 이 34%라는 것은 어디냐면 3등급이 어디게? 3등급이 22%까지니까 여기서부터 22%까지. 그럼 4등급이 어디야? 4등급이 여기서부터 이제 40%까지. 그러니까 2등급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랑 동급 취급받아요? 현재 4등급이랑 동급 취급받아요. 왜? 등급밖에 안 보니까. 등급만 본다면 가장 아래로 동취급을 받겠죠? 그럼 만약에 선생님 진짜 정말 11%, 10.1% 나와서 2등급 나오면 어떡해요? 조진 거죠, 뭐. 수능 봐야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왜 등급이 줄어들었지? 이게 완화래요. 완화인데 2등급은 이제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이게 과연 완화인가 싶기는 해요. 1등급 상위권, 초상위권 애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겼지. 왜? 4% 받을까 5% 받을까 막 했던 막 1등급 안 나왔어요 막 질질 그랬던 애들이 5% 나와도 이제 1등급이니까 안전해졌어요 가 되겠지만 애초에 애당초 아슬아슬 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2등급 나와서 좀 비빌 수 있었던 애들이 비비지도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거니까 굉장히 심각해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쟤보다는 내가 잘해야 되거든요. 상위 10% 전교생 300명 기준으로 몇 등? 30등. 각 과목마다 전 과목 기준으로 30등 이내. 과목별 30등 이내. 근데 니네는 심지어 고교 학점제로 바뀌죠. 2학년 때부터는 과목을 선택하죠. 그럼 그 과목 선택한 인원의 10%. 예를 들어 그 과목을 수강 신청한 사람이 150명이다 라고 하면 15등 이내. 그 과목을 신청한 사람이 30명이다 라고 하면 3등 이내. 로 보시면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해? 정시 가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정시 파이터가 되면 되나요? 아니 지금부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다 챙겨야죠. 근데 다 챙겨야 되는 찰나에 수학에 이만큼 시간 투자할 겨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학을 미리 땡겨놔야 된다.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될 예정이고요. 아마 빠르면 올 겨울부터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까지 내가 왜 중학교 3학년에 대해서 뭘 이렇게 자꾸 고등학교 걸 얘기하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모든 내용이요. 중학교 3학년 때 1단원에서 뭐 배우죠? 제곱근이요. 2단원에서 뭐 배우죠? 곱셈공식이랑 인수분해예요.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예요. 3단원에서 뭐 배우죠? 2차 방정식이요. 그 다음은요, 2차 함수 배워요. 자, 제곱근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연산이라서 그렇다 치면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게 될 내용, 네, 공통수학 1과정의 1단원이 뭐게?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건 다항식이라는 파트예요. 다항식의 소단원이 연산이에요. 연산에서 뭐 하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워요. 나누기를 배워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배워요. 니네 여태까지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까지밖에 안 배워요. 2학년 때.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을 배워요. 여기서. 그거 말고는 똑같아요. 더할 줄 알죠? 지금 이미 할 줄 알죠? 뺄 줄 알죠? 지금 이미 할 줄 알죠? 곱할 줄 알죠? 뭘 통해서? 곱셈 공식 통해서. 혹은 전개하는 걸 통해서. 근데 단지 그게 많아집니다. 그럼 뭐예요? 네, 심화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3단원이 보통 이제 인수분해. 우와, 뭐예요? 똑같이 겹쳐요. 똑같이 겹쳐요. 그 다음 2단원은 뭐예요? 2단원은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이에요. 이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의 첫 단원 내용이 복소수입니다. 복소수랑 관련된 내용은 뭐냐? 그냥 실수. 저 제곱근에 허수 끼얹으면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방정식. 2차 방정식 배워요. 그 다음 뭐예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에요. 선생님 2차 함수가 왜 방정식과 부등식이 들어갔나요? 같은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들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등식. 연립 부등식,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을 말합니다. 그건 뭔데요? 함수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같은 겁니다. 요렇게 하나, 둘, 셋, 요 세 개는 다 같은 애들입니다. 즉, 뭐예요? 이게 잘 되어 있다면 그만큼 쉽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어렵다고 대충 외워서 개념이 아니라 그냥 유형 문제만 대충 적당히 풀 수 있으면 되지 라고 정말 근본적인 거 해결을 안 하고 넘어가시면 여기서 돼요.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은 이제 구성이 바뀌어서 3단원은 경우의 수입니다. 픽토리얼, 퍼뮤테이션, 콤비네이션 이런 것들을 배워요. 4단원 행렬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행렬 같은 경우에는 2022 개정에 부활했습니다. 언제 사라졌는데요? 2009 공구 개정에 사라졌습니다. 공구 개정 때부터 공구 개정 때 행렬을 배웠나? 어쨌든 그 행렬이 사라진 지 한 10년 정도 만에 부활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2학년 2학기 과정이죠. 이거는 이제 new. 이게 공통수학 1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와.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때 배우는 양이 중학교 때 배우는 양에 비해서 굉장히 많죠. 근데 단원명만 많은 게 아니라 그 각 단원의 내용도 많아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유형 외워서 유형 풀다 보면 적응되겠죠? 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적어도 최소한 진짜 몇 문제를 풀고 몇 문제를 외워야 될지 감이 오시나요? 전 이거 보통 진짜 니네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가능하면 한 5,000문제 외우시라고 얘기를 해요. 중학교 거에서는 보통 한 시험에 한 진짜 정말 여유 넘치게 완전 여유 넘치게 세부 유형까지 합쳐서 한 400문제에서 500문제 외우면 되거든요. 딱 그 10배 외우시면 됩니다. 공통수학 2 과정 같은 경우에는 딱 그 크게 첫 번째 평면좌표, 두 번째는 집합명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함수예요. 함수 여기서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뒤에서 나오는 함수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공통수학 1 과정 같은 경우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통수학 2 같은 경우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 이제 슬슬 시동 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게 안 돼 있으면 공통수학 1을 어려워하고 공통수학 2는 할만하다고 그러고요. 3학년 1학기 게 잘 돼 있으면 공통수학 1이 할만하다 그러고 공통수학 2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면 둘 다 어려워요가 맞는 반응이에요. 왜냐면 할만한데 라고 하는 애가 70점 나오고 어려워요 하는 애가 50점 나오니까. 그리고 둘 다 선생님 이거 둘 다 헷갈리는데요 하는 애들은 보통 한 80점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설플수록 그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근자감들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뭘 해야 한다? 지금 3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해서 지금 당연히 심화 과정으로 배우는 거고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어디선가에서 배워 오셨겠지만서도 그냥 내 스타일대로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겠습니다. 자, 개념 노트 없으시면 책에라도 적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떠들었어요. 시작할게요. 자, 아이고. 첫 번째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제곱근이라는 거는 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요? 보통 그 문자를 반대로 쓰기는 해요. 어떤 수냐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됐을 때 이 어떤 수를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하죠. 실제로 제곱근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제곱하기 전 과정, 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뿌리근자를 쓰잖아요. 뿌리근자를 쓰거든요. 그 뿌리근자라는 건 결국에 뜻이 뭐냐? 제곱하기 전 과정,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얘가 나온다면 그 전에는 누가 있는 거야? 그런 근본적인 그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죠. 그 뿌리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는 루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갑자기 간만에 하니까 헷갈리네. X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보통 뭐라고 읽는다고요?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거에서 표현할 때는 X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해서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표현을 하는 편인데요. 여기서 조건은 A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전 크다만 볼게요. 자, 읽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요 루트라는 표현을 뭐라고 읽어요? 얘는 뭐예요? 근호죠. 말 그대로 뿌리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뭐예요? 예전에 이게 아마 80년대 때까지는 루트를 표현을 어떻게 했었냐면 저 A 앞에 루트라고 하는 요 R자를 따서
A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들을 이렇게 괄호로 표현을 했었는데 너무 헷갈려서 기호를 조금 변형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던 거에서 뚜껑을 씌워버리는 거죠. 어디까지 정확하게 이놈이다 라고 제한을 두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루트 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가 문제야? 제곱근으로도 읽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 기호 자체가 기호를 읽을 때 제곱근이라고 읽는다고요. 자, 여기서 퀴즈, 여기서 문제. 요 놈이랑 요 놈은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다른 놈이야. 이 첫 번째는 뭘 나타내요? 의미적인 문제예요. 아, 그 제곱하기 전에 걔를 나타낸다면 얘는 뭘 나타내죠? 기호를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뜻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한글이라기보다는 영어가 한자가 문제려나? 어쨌든 그런 거에 문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A가 제곱근의 개수, 제곱근이라고 하는 애가 A가 양수일 때는 제곱근이 몇 개?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로 두 개가 있다. 왜요? 해봐. 그죠? A의 제곱근은 두 개. 그럼 A가 0이라고 하면은 뭐밖에 없어? 0, 한 개. A가 음수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제곱근이 존재한다, 없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세상엔 없어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헷갈리게 해서. 3학년 1학기 과정에서는 제곱근이,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가 맞아요. 그게 허수예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숫자가 허수예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숫자죠. 실제로 존재할 수 없는 숫자.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도 imaginary number라고 해요. 가상의, 상상의, 허구의.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 제곱근 A는 뭐라고? 어떤 숫자 또는 문자 앞에 제곱근이 오는 경우는 의미적인 표현이 아니라 기호적인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곱근 A라고 하는 경우에는 루트 A, 얘는 0, 얘는 애초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 개냐 한 개냐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란. 그래서 뭐 읽을 때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쳐서 뿔마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이 정도는 뭐 그냥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자, 제곱근의 성질. 얘네가 내 말을 뒤지게 안 듣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조건. 봐봐. A가 0보다 클 때. 일단 제곱근이 존재할 때. 그지? 제곱근이 존재할 때 루트 A를 전체 제곱하는 애는 우리 A의 제곱근이 루트 A라고 한다면 그 놈을 제곱하면 누가 나와? 당연히 A가 나와. 이 양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럼 마이너스 루트 A를 통째로 제곱하면 뭐야?
얘도 음의 제곱근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당연히 A가 나와야겠지. 그치? 그리고 뭐 여기서도 보시면 루트 어떤 애의 제곱 A가 애초에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A가 나오지 않을까? 그지? 그럼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도 A가 나오겠지.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라고? 자, 중학교 과정뿐만 아니라 이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과정 통틀어서 기억하셔도 돼요. 사실은 내가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닌데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편해요. 뭐냐면 루트 안에는 앞으로도 절대로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수학 교수님한테 가갖고 얘기하면은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애를 허수라고 하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애를 허수라고 얘기한다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단언을 했다고. 그러니까 규칙 하나를 잡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옳은 말은 아니지만 규칙화해서 기억을 하면 좀 많이 편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왜? 표현 방법을 배운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틀린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A가 0보다 클 때라는 표현이 없는 상황에서 이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나와? 방금 전에 얘기한 여기 위에 있는 거에서 힌트를 보면 돼요. 뭐야? 양수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왔고 음수를 제곱했더니 양수가 나왔어. 어떤 애든지 제곱을 하면 뭐가 나와? 양수로 나와야 돼.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야? 반드시 절대로 나도 하고 있는 걸 너네들이 안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신기하게 니네들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 하더라고요. 뭘 해야 해요? 루트, 이거 대문자로 바꿉시다. 루트 어떤 애의 제곱은 반드시 절대값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상황에서 마이너스라는 거의 의미를 일단 좀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의 뜻이 뭐예요? 마이너스의 뜻이 뭐예요? 음수. 마이너스의 뜻이 뭐예요? 합이. 마이너스의 뜻이 뭐예요? 빼. 마이너스의 뜻이 뭐라고요? 그 본인이 알고 있는 마이너스 부호의 뜻이 뭐냐고. 플러스 부호가 있고 마이너스 부호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마이너스 부호 물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가 뭐야? 0보다 작은 음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이너스라는 기호가 두 군데에서 사용이 돼요. 일반적으로 숫자 앞에 붙을 때는 음수를 표현하는 게 맞지만 문자 앞에 표현하거나 식의 중간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로의 의미를 가져요. 뭐를? 그냥 다 반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의미가 뭐라고? 반대로예요. 반대로. 뭐를? 부호를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봐봐. 3 플러스 3이잖아. 양수죠. 부호 반대로. 그럼 이건 뭐야?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가 됐죠. 그럼 또 다시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의 부호 반대로. 그러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우리 그냥 마이너스 합쳐지면 플러스 된다라고만 간단하게 기억을 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여기서 나온 요 마이너스는 음수라는 뜻이야? 아니야. 얘가 음수, 마이너스 3이라는 음수라는 뜻이고 얘는 뭐야? 반대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3칸 갔던 그 애의 반대로 3칸을 간다는 그런 말로 거꾸로 반대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반대로라고 하는 거,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에는 이미 얘는 양수인 상태인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그냥 그대로 나와도 되겠다. 그죠?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절대값 안에 있는 애의 값이 뭐가 돼?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니까, 근데 절대값을 씌우면 반드시 뭐로 나와야 돼? 양수로 나와야 돼. 양수 또는 0. 양수라고 하면 틀려. 양수 또는 0. 그러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부호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뒤집어서 반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얘가 음수라는 뜻이 아니라 음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 반대 거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를 중학교 1학년 때에도 사실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음수라고만 기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사실은 이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아하.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제곱근을 표현할 때 제곱근을 표현이라고 할 때 루트를 배우셨는데 표현 중에서 제곱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4의 제곱근 라고 하면 방금 전에 여기 있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니? 루트 4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루트 2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2는 양수야, 함수야? 양수야. 그러니까 그냥 나와도 돼, 안 돼? 돼요. 이거랑 요거. 그죠? 그게 여기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어떤 제곱인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거 배웠는데. 제곱인수.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어요. 소인수분해에서. 제곱인수, 제곱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인수의 개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가 모두 짝수인수. 를 제곱수라고 하죠. 이 소인수의 지수가 모두 짝수인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라는 얘기예요. 는 루트를 벗겨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소비교. 이것만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짠. 그래서 제곱인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해라? 외워놔라 라고 얘기했었죠? 누구 1, 4, 9, 16, 25 36 어디까지? 25까지 제가 외우라고 얘기해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저는 조금 몇 개를 더 외우라고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121, 144, 169, 196, 225, 256, 289, 324, 361, 400. 다음 441, 484, 529, 576, 625라는 애가 루트 안에 보이게 되면 제곱수구나 라고 해서 그거 따라가서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쉽죠? 되게 애매하게 하나가 남아서 쉬었다 가죠.
하나 남았어요. 아우. 왜? 뭐가, 공부나 해. 공부를 해. 이 체육부들아. 진짜. 아, 여긴 뭐, 전에도 그렇지만, 운동소년, e스포츠. 스포츠 중에 심지어 e스포츠도 있어. 그니까, 그지? 그래서, 미쳐버리겠어, 그냥. 체육부 애들 수업하는 것 같아. 공부보다 운동이 우선이야. 운동은 이런 운동 했어요. 저런 운동 했어요. 오늘 뭐 하고 뛰었어요. 뭐 했어요. 하면서, 그러면 숙제는, 죄송합니다. 오답은 다 해가요. 그러니까 오답할 시간은 없고 운동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운동이잖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안 들어가, 왜. 진짜 정말 너무 화가 나요. 결국에 취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진짜 운동으로 뭔가 진학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응원하겠는데, 우리 중간에 1학기 때 사라졌던 아이도 있잖아요. 태권도. 실제로 걔는 대회 준비한다고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녕히 가세요 하긴 했는데, 근데 내가 그래서 그런가? 내가 그랬어서 그런가? 나도 사실 따지자면은 엄청 놀았잖아? 니네들이 놀았다 안 놀았다는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하게 19살 때부터 21살 때까지는 정말 확실하게 놀았잖아요?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놀았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학교, 학원 사이에 PC방 이 정도라고 했다면, 우리는 중학교는 격주로 학교를 다닐 때라 토요일 날 수업이 있으면 너네랑 다른 점이 뭐냐면 7교시가 하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6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수업이 더 빨리, 니네보다 30분 일찍 시작했다 그랬죠? 우리는 수업이 끝나면 2시 40분이었거든요? 중학교 때 수업이 끝나면 2시 40분이에요. 2시 40분, 그러면은 이제 PC방에 도착하면 3시. 학원은 6시. 적어도 최소한 5시 30분까지는 놀 수 있는 시간대가 된단 말이죠. 2시간 반 동안. 이거를 나는 꼬박꼬박 놀았는데, 이때는 나는 놀았다고 생각을 했으나, 알고 보니, 이건 논 것도 아니었다. 나 이제 19살, 20살 돼서부터는 무슨 짓을 했다고? 아침에 눈을 뜨고, PC방으로 출근해서, 해가 뜨는 걸 보면서 집에 들어가서 잤어요. 정신 나가서 좀 미쳤죠? 진짜 정말 하루에 막 그러니까 PC방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처럼 막 선불제 PC방 이런 게 아니라, 후불제 PC방이었거든요, 우리 때는. 나가면서 계산하는 거. 그럼 이제 나가면서 하도 그 PC방 사장님이랑 이제 친하니까 뭐 하냐면,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요. 일시정지를 누르고, 그러고 집에 가서 자.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해요. 어디로? PC방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PC방 뭐 한 일주일에 PC방 시간이 막 130시간? 160시간?
일주일에. 아니, 잠깐만. 계산이 안 돼. 24 곱하기 7이 168이죠? 120시간 정도. 저 와우야. 월드 오브 크래프트. 100시간에서 120시간 정도로 했거든요. 적게 할 때가 80시간? 그러면은 한 2주치를 몰아서 한 200시간 정도 합쳐서 한 번에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러지. 형이 이거 다 받으면 원래는 이제 20만 원이죠. 시간당 1,000원 하면은. 그러면은 형이 야 8만 원만 줘. 그 PC방 사장님도 같은 길드원이어가지고. 야 8만 원만 줘. 됐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거의 살았어요. 맨날 진짜 PC방에서 다. 거기다 심지어 그때는 막 PC방에서 금연이 활성화되기 직전이어서. 너네는 모르겠지만 PC방이라는 게 예전엔 흡연석, 금연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리 구분이 뚜렷한 게 아니라 심지어 칸막이도 없이 자 여기서부터 흡연석, 자 여기서부터 금연석. 그럼 뭐야? 연기가 다 들어가요. PC방 갔다 왔다 하는 티가 딱 나요. 몸에서 담배 냄새 쩔어가지고 막. 그런 게임을 했었다.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할 만한 게임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응? 체력도 체력이고. 근데 내가 확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니네들보다는 당연히 체력이 떨어졌겠지만 내가 항상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내가 24살에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갔잖아요. 그럼 내 동기 애들은 다 20살 애기들이잖아요. 아니면 재수해서 21살이 되던가. 술자리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나라서 내가 맨날 애들 다 챙겨가지고 들어가 집에 꺼져 택시 불러갖고 택시 얘 좀 어디로 보내주세요 꺼져. 그럼 이제 얘는 정신 못 차려. 택시 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끌고 가. 꽈방에다 던져놔. 그럼 뒷정리까지 다 하고 했었거든요. 내가 애들을. 근데 이거를 지금도 해요. 지금은 이제 애들이 결혼하고 이제 애 낳고 뭐하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든 애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술을 좀 과하게 먹었다 싶으면 내가 뒷정리를 해요. 지금 이제 슬슬 꺼질 때가 됐어. 집으로 꺼지세요. 이 와이프가 기다려요. 미친놈아. 그래서 좀 가라고. 그러고 이제 아니면은 얘네들이 술 먹다가 막 졸기 시작해. 이제 제 나이가 38, 얘네 나이 34. 근데 여전히 내가 얘네들보다 체력이 좋아요.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PC방 같은 것도 저 그거 아직도 할 수는 있을걸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옛날만큼 막 그렇게 미친듯이 하질 못해서 그렇지. 한창 리그 오브 레전드 나와서 미친듯이 할 때는 진짜 하루에 30판 돌렸을걸요. 하루에 30판이면은 그냥 진짜 정말 25분 판 막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막 20판, 30판씩 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게임 할 만큼 해봐서, 물론 발로란트는, 그러니까 나는 FPS류에 소질이 없어가지고, 오버워치 그때 한창 유료로 팔기 시작할 때 5만원 주고 사가지고, 8시간 했어요. 네. 오버워치 플레이 타임 8시간인가 10시간인가 될걸요? 근데 심지어 돈 주고 샀어요. 저는 그때 한창 오버워치 1 나오자마자, 시작하자마자 오픈 베타 때 샀어요. 그러고서 8시간. 20년 랩, 30년 랩 이러고 안 했어요. 겁나 돈 아깝지 않아? 재미가 없더라고. 그때 5만원, 지금도 5만원이야, 이 새끼야.
뭐 오버워치가 언제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룰을 풀렸잖아. 어? 룰을 풀렸잖아. 그렇긴 하지만 야 오버워치 처음 나왔을 때가 언젠데? 17년 만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어? 모르겠어요. 그럼 뭐 스타크래프트랑 같은 동시절에 나왔을 거 같냐? 스타크래프트는 나도 옛날이야. 리그 레전드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는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온 게임이에요. 나 초등학교 5학년이면 몇 년도야? 98년도요. 97년도에서 98년도에 나온 게임이에요. 스타크래프트가. 그지, 민속놀이지. 아직도 단축키는 알걸? G2도 있긴 좀 오래된 게임이라고 생각보다. 리그 오브 레전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11년 겨울입니다. 우리랑 같이 들어오잖아. 아니요. 한참 나중에 들어왔죠. 왜냐면 그때 리그 오브 레전드 들어올 때 스타크래프트 2가 우리나라에 퍼지네만에 하고 있었으니까요. 2010년, 2011년에 한창. 근데 그거 우리나라 리그가 다 말아먹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롤만 엄청 했던 것 같은데. 롤. 기억은 저요? 저는 에메랄드 나오고 나서부터 한 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기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챌린저? 그랜드마스터라는 것도 몰라요. 나 때는 그랜드마스터도 없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심지어 그거였던 거 아시죠? 강등 승급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 점수제로 떼서 상위 몇 퍼센트는 다이아, 몇 퍼센트는 플래티넘, 몇 퍼센트 그 밑에는 실버, 그 다음에 브론즈 끝. 그때는 골드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높게 찍어봤을 때가 마스터 없을 때. 아니야, 마스터 생겼을 때인가? 어쨌든 아이언 없을 때. 아이언 없을 때. 그 한 티어당 5개씩 있을 때. 그때 다이아 5까지 찍어봤어요. 28살인가 29살 먹고 원딜로. 원거리 딜러. 아니다. 30살 넘어서다. 거의 그치. 시즌 5 때인가 시즌 6 때쯤에. 그러니까 그럼 2016년쯤 아닌가? 지금부터 8년 전? 8년 전이면 30살이잖아요. 네. 그랬답니다. 따란. 아니 근데 나는 게임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전 게임을 잘해요. 근데요. 게임을 완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잘해요. 그래서 게임으로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딱 재미로 즐겼을 때 이렇게 남들보다 잘한다라는 느낌은 가져도 와, 너 진짜 정말 어디 대회 나가봐 이런 얘기를 전혀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 옆에 있는 선생님은 프로 준비까지 했던 선생님 계세요. 프로 입단 테스트 보고 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비 하고서 나왔대요. 롤로. 저기 다산 쪽에서는 롤 말고 롤 전신 카오스로 프로 뛸 뻔하던 사람도 있어요. 난 그 정도 급은 아니야. 그런 왜냐면 저 사람들 챌린저 찍어봤던 사람들이니까. 저는 챌린저라는 다이아 1, 그 근처도 못 가봤으니까. 전 족밥입니다. 상위 1%밖에 안 돼요. 뭘 해도 상위 2%에서 3% 안에는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잘 귀찮아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와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딴 얘기를 열심히 하죠. 와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와우로 한창 열심히 했을 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아직 있어요? 얼마 전에 기획시가 그럼 매년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꼬박꼬박 나오고요. 얘가 04년도에 나온 게임이에요. 04년도 11월에 나온 게임이고요. 21년, 그죠. 이제 만 20년 찍은 게임이죠. 얘로 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3위까지 찍어봤거든요. 뭐로 찍냐면 레이드라는 시스템 있잖아요. 레이드라는 시스템으로 공격대라는 그걸 꾸려서 돌리는데
그 얘가 속해 있는 레이드 팀이 우리나라에서 3등을 했었어요. 전 세계 순위로 따지면 한 15등 정도?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 공대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깠어요. 왜냐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레이드 갖다 꼬라박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6시간 동안 그 레이드 준비하고, 이게 너무 싫었어요. 옆에서 하는 얘가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막 정말 막, 나중에 혀만 이렇게, 그 다크서클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온 걸 보고서, 와, 열심히 해. 이러면서, 포기했거든요. 근데, 예. 내가 말했잖아요. 나는 게임을 못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혹시나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이드 팀을 내가 꾸려서 내가 돌린 적이 있고요. 그냥, 네, 마이크 같은 것도 잡고, 아니면 브리핑, 마이크 잡기 전에는 타이핑으로 브리핑하고, 와다다다다다다, 띵! 와다다다다, 띵! 와다다다다, 띵! 이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가지고 자, 몇시 다 누구 준비하시고, 누구 무슨,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직업의 모든 기술을 알고, 모든 기술의 쿨타임을 알고, 모든 기술의 효과를 알면 되거든요. 그때 직업이 12개인가 됐었어요. 그 12직업의 특이한 거, 무슨 기술, 그걸 다 알고 있으면 애들한테 무슨 지식을, 어떤 오더를 하냐면, 몇 시에 가서 몇 시에 무슨 기술을 쿨타임마다 써주시고, 거기에서 뭐 써주시고, 지금 여기서 이제 얘가 이 기술을 쓰면은 몇 시에 모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 기술을 쓰겠습니다. 요 1번, 2번, 3번, 1번은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호명하는 대로 바로바로 기술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 거야. 공부 엄청 해야 돼요. 전 그러면서도 딜미터기에서 3위 밑으로 내려간 적 없어요. 그렇게 주변에 신경 다 쓰면서도 3위 밑으로 내려간 적 없어요. 그래서 나 말했잖아요. 게임 못하는 편 아니라니까? 게임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네, 최고가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네, 요새는 유튜브로 남들 게임 하는구나. 그렇구나. 이런 정도로 만족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딴소리. 큰일 났네. 지금 중간중간에 앞에 30분 딴소리, 지금 뒤에 20분 딴소리. 알아서 걸러 들으시고요.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대소 비교할 겁니다. 네. 대소 비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요. 어떤 성분이 있을 때, 요 정도? 누가 봐도, 자, 요 변의 길이가 A고 요 변의 길이가 B라고 한다면, A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 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로 봤을 때,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면, A 제곱은 당연히 B 제곱보다 작아요. 그죠? 여기서 하나 더 생각. 그럼 만약에 루트 A를 제곱을 해서 A가 나온다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A라서 제곱하면 A가 나오는, 즉 각각의 넓이가 A랑 B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A가 B보다 작죠. 그렇다면 당연히 한 변의 길이도 더 작을 거라고요. 그죠? 거꾸로 생각하자고요. 넓이가 작으면 길이도 작다라는 걸 성립하게 하기 때문에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는 루트 B보다 작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대소 비교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 자, 지금 이제 얘기하는 김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대소 비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대소 비교를 할까요?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해요? 일단 빼요. 기본적으로 빼서 비교합니다. 차를 이용합니다. 차를 이용한다는 게 뭐냐면 A-B라고 하는 얘를 빼봤더니 만약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게 되면 얘는 양수가 돼? 음수가 돼? 양수. 즉 같은 값이면 0.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을 때 음수. 거꾸로 얘기하면 결과값이 양수이면 A가 B보다 큰 거죠. 마찬가지로 A-B라는 값이 0이라고 한다면 A가 B랑 똑같은 값이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A가 A-B라는 애가 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A가 B보다 작을 거다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수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뭘로 비교한다? 빼서 비교해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더 비교해요. 차를 이용하는 거에서 하나 더 해서 제곱의 차를 이용해요. 그냥 빼도 되지만 만약에 그냥 뺐는데 값이 안 나와 라고 하면은 뭐 하냐면 제곱을 해서 빼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누가 뭐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루트 24랑 5랑 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비교하면 쉽죠. 만약에 되면. 근데 그게 힘들 땐 뭐 하라고? 제곱을 해서 빼봐도 되는 거죠. 제곱을 하게 되는 순간 24랑 25가 될 테니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런 건 되게 쉽게 하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2분의 1이랑 루트 2분의 1이랑 누가 더 커요? 루트 2분의 1이 더 커요. 왜요? 제곱해서 비교해봐야죠. 저거 왼쪽 거 제곱하면 얼마 되고요? 4분의 1 되고요. 오른쪽 거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2분의 1 되죠.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이거 봐. 내가 방금 전에 이거 헷갈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는데 벌써 한 2명 낚였죠? 우리 사람 몇 명도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실수하지 마라. 그냥 한눈에 보고서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하지 마. 니네를 믿지 마. 너희를 믿지 마. 규칙을 믿어. 뭐 해? 일단 빼. 안 되면 뭐 해? 제곱해서 빼. 제곱해서 비교해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이렇게 한 바닥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짜잔. 요게 이번 소단원 내용 하나에 대한 내용이고요. 정리가 되셨으면 앞에 있는 책 한번 읽어보면서 필요한 것들 체크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 자, 8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곱근의 뜻.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아, 그렇구나. x제곱은 a일 때 요 의미를 기억하세요. 요거 이게 나와 있는 거. 책에도 줄 거져 있죠. 노란색으로. 그 다음에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함수 두 개가 있고 그거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 제곱하여 음수가 되는 수는 없으므로 제곱근은 생각하지 않는다. 0의 제곱근은 0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거 따로따로 거기 나와 있는 거 뭐 특히 체크할 거 없죠. 넘어가죠. 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제곱근을 표현할 때 루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그건 뭐라고 쓴다? 근호라고 쓰고 얘는 루트 또는 제곱근이라고 읽는다. 그 빌어먹을 나쁜 제곱근이라는 기호 때문에 죄송합니다. 언어순화. 자, 나쁜 제곱근이라는 기호 때문에 여기서 혼동을 주게 된다. 그래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 표현 방법과 한 번에 뿔마 루트라고 표현하는 것들 거기 줄거져 있는 거 그냥 확인만 해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봐주세요.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 이게 저 밑에다가 제가 표로 그려서 설명해 놨던 거죠. A의 제곱근, 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뒤에 제곱근이라는 게 올 때는 뭐라고? 의미적인 부분을 나타낸다고요. 제곱근 A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기호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요. 그런 거의 차이 확인해 주시면 그 참고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개념 확인 한번 채워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일단 다 넘어가서 한 번 다 여기 확인하고 싹 다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제곱근의 성질. 그렇구나. 넘어가죠. 자, A제곱의 성질 뭐 하라고? 제곱근. 절대값. 무조건 제발 절대값. 제발 절대값. 여러분들 진짜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정도면 실수 안 하겠지 싶어서 어느 순간부터 절대값을 안 쓰시고 적당히 써서 다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왜 틀렸는지도 몰라요. 절대값을 쓰는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절대값을 안 쓰는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 뭐 그냥 귀찮은데 대충 한 번에 보면 되지 뭐 라고 본인 스스로를 너무 믿어요. 공부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그 믿음은 새로운 걸 배우는데 뭘 어떻게 믿어요? 스스로에게 믿음을 버리십시오. 아, 나는 멍청이구나. 나는 많이 모자르구나. 그러니까 뭐해? 기본적으로 지킬 거 지켜가면서 해야겠구나 라고 반드시 생각하십시오. 식 쓰는 거나 글씨 쓰는 거나 다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지정 안 하잖아요. 자, 해서 일단 뭐라고? 루트 안에 제곱이 있는 경우에 루트와 제곱을 상쇄해야 하면서 절대값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뒤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곱수를 이용하여 근호 없애기. 그래, 지수가 모두 짝수. 여기서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관계. 그냥 제곱해서 비교한다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에 음수에서 부호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6번까지 설명을 하는 동안에 제가 칠판에다가 적어준 개념. 뭐 이번엔 제가 건너뛰고 설명한 게 크게 없죠. 짜란. 자, 지워도 될까요? 아니면 뭐 찍어서 올려줄까? 단톡방에다가. 귀찮게. 내가 이런 서비스까지 한다, 내가. 저번엔 안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맞아? 아니야, 좀만 더 작게. 이 정도?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수고했습니다. 네, 같이 풀어볼 겁니다. 필수 유제. 싹 풀고 정리할 거예요. 아휴. 자, 필수 문제 1번.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는 누구랑 누구? 3 마이너스 3. 써야겠다. 1번에 1번 3하고 마이너스 3. x제곱은 25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은 5랑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0의 제곱근은 0이다. 그죠? 간단해요. 자, 밑에 있는 2번.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1번의 답은 뭐라는 거야? 8은 제곱하면 64잖아. 혹시 여기 저랑 숫자가 다른가요? 아, 어딜 보는 거야? 아, 1-1 말고 필수예제 2번. 2번 볼 거야, 2번. 그냥 뿔마사 하자. 한 번에 가자. 자, 2번은요? 뿔마 0.1. 3번은요? 뿔마 5분의 3. 뿔마 5분의 3. 4번은요? 뿔마 3. 여기서 하나의 하고 싶은 말 하나. 뭐? 계산해. 후에 구하세요. 제발. 뭐 하지 마? 3이야! 그러니까 뿔마 루트 3인가?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일단 먼저 9라고 인식을 한 후에 그거의 제곱근을 구해야 되니까 뿔마 3이야 라고 적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죠? 다음. 자, 개념하기는 어우야. 자, 필수 문제 3번. 다음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세요. 11의 양의 제곱근. 루트 11. 그죠? 하나만 사용했을 때죠. 2분의 5의 음의 제곱근. 그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5. 우리 유리화 배웠지 않았어? 이거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그래.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3번. 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자식들아. 자, 13의 제곱근이니까 뭐야? 뿔마 루트 13이지? 그 다음에 4번 제곱근 13은 루트 13이야. 진짜 유리화 뭔 말인지 이것들은 진짜 어쩌면 좋으나 이것들은 정말 그걸 배운 것일까? 이상하다. 분명 3학년 1학기 거 다 배우고 왔다 했는데 이상하다. 분명 니들은 나랑 3학년 1학기 걸 했는데
4번에 1번 루트 25는 5, 2번 마이너스 루트 0.09는 0.3. 그 다음에 3번에 뿔마 64는 뿔마 8. 4번에 9분의 그죠? 쏙쏙 개념 익히기는 조금 있다가 끝나기 전까지 풀어서 한번 이렇게 맞춰볼 거고요. 필수 예제 5번. 자, 후딱후딱 계산해볼까? 5번. 1번 계산하면 7, 2번은요? 0.8, 3번은 마이너스 10. 자, 제곱 앞에 있는 애는 부호 신경 쓰지 말고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4번은요? 3, 5번은 11, 6번은 마이너스 5분의 2. 하여 필수 문제 6번. 6번 한번 계산해 보죠. 6번. 1번. 2 더하기 3이죠? 5예요. 2번은 3 빼기 5입니다. 마이너스 2예요. 그죠? 3번은 4 곱하기 6 빼기 7이에요. 17. 4번은요? 8 곱하기 0.5 빼기 3 나누기 4분의 3이죠? 계산하면 4 빼기 4. 어디서 나온 계산일까? 자, 천천히 해볼까? 아이고야, 내가 너무 서둘렀나? 자, 천천히. 8 곱하기 2분의 1 빼기 3 곱하기 3분의 4인데. 자, 그러면 요래 계산해서 얼마? 4 빼기 요래 계산하면 얼마? 4인데, 어째서 6이라는 답이 나올까?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문제 7번. 뭐 하라고? 저 안에 있는 덩어리 전체 절대값을 씌우시면 돼요. 절대값 2x죠. 그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2x. 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부호를 어떻게? 거꾸로 반대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그럼 2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절대값 마이너스 2x인데요. 여기서 보기 편한 방법.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0보다 크니까 이 전체는 음수구나. 음수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2x라고 써줘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부호를 떼주는 역할을 하잖아. 절대값이 무슨 뜻이야? 절대값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뭐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해요. 뭐라고요? 절대값은 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한 2m?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착 붙어 있으면 뭐야? 0m?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3m는 뭐야? 이렇게 마이너스 3m인가? 그런 거 아니라고. 없다고 했죠. 거리라는 거는 음수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0 이상의 값을 가지죠. 그 거를 표현할 때 절대값으로 배워요? 니네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거 안 배웠냐? 거리가 절대값이야. 절대값의 뜻이 거리라는 의미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부호를 떼는 역할을 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2x를 굳이 내겨놓을 필요가 있냐? 나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놓고 풀 것 같아. 왜냐면 결론이 똑같거든. 그럼 생각해봐. 봐봐봐.
x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x 전체는 음수가 되니까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서 마이너스 2x라는 값을 계산해주면 2x가 될 거야. 그럴 필요 없이 그냥 2x는 0보다 크면 얘는 전체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다를 게 없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아요.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2x가 나올 거라고. 이쪽 답이 다를 게 없다는 뜻이죠. 8번은요? 어떻게 하라고? 마찬가지로 절대값 x 플러스 1이 된다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아! 그러면 이 값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로 쓸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아! 그러면 얘는 0보다 작아질 테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을 괄호를 풀어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라고 적어줄 수 있겠죠. 동일합니다. 2번도 똑같이. 아니, 요 x-5 앞에 절대값 씌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5보다 클 때는 당연히 그대로, x가 5보다 작을 때는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씌워서 뭐 x-5라고 써도 되고 얘를 전개해준 마이너스 x 플러스 5 요걸 써주시면 되겠다.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는 뭘 좋아한다고요? 개인적으로? 절대값 안에 부호를 웬만하면 간단하게 놓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에 작은 거에서 큰 걸 뺀다 그러면 이 값이 음수이니까 그냥 얘를 5-x로 앞뒤 자리 바꾸고 양수로 꺼내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이거는 개인 취향이고 오히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정신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나 바닥이 모자라. 지우지 뭐. 필수 문제 9번. 필수 문제 9번. 루트 45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일단 45라는 애는 소인수 분해하면은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데요. 지금 루트 밖으로 자연수로 나오기 위해서는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45x가 뭐가 돼야 되는 거라는 뜻인가요?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제곱수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홀수인 숫자는 누구밖에 없으니까 5밖에 없으니까 x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가져야 하나요? 5를 꼭 가져야 되고 여기에 n제곱 형태로부터 붙어야 돼요. 여기서 처음 배울 때 실수하는 분들 한 가지가 뭐냐면 5n제곱으로 아니라 5n이라고 써서 틀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10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5가 되는 건 알겠어요. 그럼 10은 안 돼요? 넣어봐. 되니? 안 되네? 되지 않아요? 이거 헛소리예요. 항상 제곱수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x라는 애는 부족한 애를 채워주고 그 외에는 항상 제곱 형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45x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이런 거에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x가 500 이하의 자연수 몇 개야? (1대) 이거 몇 개야? 45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x는 500 이하의 자연수 x에 대해서 x는 몇 개야?
난 구했는데. 무슨 문제? 무슨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는. x는 500 이하의 자연수일 때 x는 몇 개? 저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일 때 루트 45x가 자연수가 되는 x의 개수 10개. Hey, come on. 250개 증명고. 설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뇌절 해갖고 절반이겠지는 아닐 거고. 짝수 2, 4까지 미친 사람인가? 2부터 안 되는데. 이거 다 30, 아 900이 아니군요. 네. 죄송합니다. 굉장히 누가 정확하게 10개를 얘기하게 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x라는 애가 500 이하의 자연수라며. 5n 제곱이 500 이하의 자연수. 그럼 n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100 이하의 자연수라는 거 몇 개? 10개. 그러니까 x는 몇 개? 10개 끝. 쉬운 방법 있어요. 때릴까? 자, 그럼 필수 문제 10번. 이건 지울게요. 필수 문제 10번은 그럼 어떻게 풀어? 자, 이제 여기에서 더하기 말고 빼기가 더 중요한데요. 더하기 빼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에서 얘가 이 덩어리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애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애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정수가 되도록 선생님 뭐가 달라요? 야 어차피 이거 제곱수라며. 제곱수가 되면은 루트를 베낄 수 있으니까 자연수나 정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예외가 딱 하나 있죠. 0. 그죠? 물론 얘는 더하기니까 자연수가 되는 자연수 x 구해봐 라고 하면 10 플러스 x는 10보다 큰 자연수 10보다 큰 제곱수가 돼야 되죠. 첫 번째 10보다 커야 되니까 10보다 큰 제곱수 같은 경우는 16, 25, 36 같은 숫자들이 있고 따라서 x의 값은 뭐가 나와? 6, 15, 26 같은 숫자들이 나오겠죠? 따라서 루트 10 플러스 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 값은 얼마? 6이다 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10-1번의 2번 문제 보시면 루트 12-x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가 아니라 자연수가 되는 모든 x의 합은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가능한 애가 누구야? 9나 4나 1이죠. 9가 되려면은 얼마? x라고 하는 애는 3 또는 8 또는 11. 그래서 합이 얼마? 22. 이렇게 쓰는 건데요. 아이야. 정수라고 말을 바꾸면 답은 얼마로 바뀌니? 얘가 다시 루트 12-x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 모든 자연수 x의 합이라고 하면은 왜 먹고 A야? 얘는 대체 뭐라는 헛소리를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죠?
얘랑 똑같아요? 바뀌어요? 바뀌면 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아, 그러면은 x라는 요 12-x라는 애가 9가 되거나 아니면 4가 되거나 아니면 1이 되면 끝이라고요? 루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제곱수 말고도 루트 0은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x는 3, 8, 11, 12라는 새로운 애가 추가됩니다. 문제에서 뭘 확인해야 된다고요? 정수냐, 자연수냐에 따라서 0을 세야 하냐, 세면 안 되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수냐, 정수냐에 따라서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 똑같지 않아, 같지 않아, 알았지? 똑같지 않아. 마지막 필수 문제 11번. 필수 문제 11번. 오른쪽, 왼쪽. 큰 거 얘기해주자. 11번에 누가 커요? 오른쪽. 2번은요? 왼쪽. 3번은요? 제곱 안 해. 제곱해봐야지. 0.01이랑 0.1이야. 그치? 4번은 왼쪽이 더 크죠. 왜? 절대값이 오른쪽이 더 커서. 그죠? 다음. 그럼 필수 문제 12번은 어떻게 구해? 이런 거. 자, 1번에 1보다 큰 루트 x가 2보다 작대. 뭐 하시면 돼요? 제곱. 그럼 1보다 큰 x보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만족할 수 있는 자연수 x는 1, 2, 3.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9, 3x, 25. 그럼 다시 정리해서 3, 8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대충 이렇게 적당히. 아니면은 대분수로 표현하세요. 내가 진짜 정말 처음에 수학을 배울 때 대분수를 진짜 무시했거든. 수학을 처음 알려줄 때, 니네 애들한테 이제 수학을 처음 알려줄 때, 초등학교 것까지 같이 막 알려주려고 하니까, 니네 유치하게 아직도 초등학교 대분수 쓰냐, 대분수 쓰지 말고 무조건 가분수 써라. 뭔데 그러냐. 근데 요새 보니까, 대분수 진짜 좋아요. 대분수가, 3분의 25니까 8과 3분의 1 쓰시면, 누가 봐도 8보다 크구나, 라는 게 확인이 가능해서, 그래서, 아니면 8 더하기 3분의 1 써도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4, 5, 6, 7, 8. 이게 한눈에 좀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대분수가 되게 좋더라. 자, 여기까지 필수 문제 같이 풀었습니다. 밑에 있는 다시 1번 문제, 다시 2번 문제들을 포함해서 쏙쏙 개념 익히기까지 포함해서 숙제입니다. 제가 딴소리를 너무 많이 한 관계로 한 50분 정도의 수업 시간을 제가 날려먹었는데, 만약에 50분 정도의 시간을 날려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이미 이 쏙쏙 개념 익히기까지 문제를 다 푸셨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재밌었으니까 한 잔해. 한 잔? 한 잔 안 되는구나. 미안. 우리 아가들이라 한 잔이 안 되는구나. 나중에 성인 달고 와. 한 잔 하자. 뭐 늙어 죽었을까봐? 싸우자고? 뒤질래 진짜? 숨쉬기 싫냐? 야 이 새끼, 너 이 새끼, 그러니까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4년 좀 더 남았잖아요. 그 4년 안에 내가 뭐 암 걸려 뒤질 것 같아요? 어? 성인이 됐을 때 선생님은 이미 뭐 이런 뉘앙스였는데 진짜 뒤지실래요, 진짜? 40대가 또 마신다. 이제 그때 되면 약간 술을 변하시는 게 건가요? 니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 술 나보다 많이 못 드실걸요? 저 술 싫어해요. 술을 잘 먹냐 못 먹냐라고 따지면 객관적인 지표로 중간 이상 잘 먹는 편인데요. 저 술 싫어해요. 맛있어요. 근데 싫어해요. 저게 20살 때 술 잘 먹는 거 부심 부렸어요. 그럼 멍청한 짓을 왜 하죠? 다른 사람 유튜브 보면 술 부심 부리고 그 사람 대접 안 할 건데요. 그럼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나 술 잘 먹는다? 나 너보다 술 잘 먹는다? 술 이만큼 이미 나의 그 양아치 친구들이 내 앞에서 다 했어. 다 했어. 거의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죽기 직전까지 해봤어, 걔네들. 내 눈앞에서 내가 걔네들 뻗는 걸 봤거든? 나중에 일어나갖고 막 기막힌 자기 막 전설인 듯이 얘기할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이든지. 그럼 그럼 무식한 짓을 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술부심 부리면 나는 항상 얘기해요. 저 술 잘 못 마셔요. 야, 물론 그런 얘기는 좀 이제는 너 게임 못 하잖아. 못해, 이제. 게임을 안 한 지가 3년이 넘어가지고 난 이제 게임을 못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한국인 너 못생겼잖아. 하하하하. 너 재미없어. 하하하하. 너 게임 못 하잖아. 시부럴 뭐 이거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 게임 못 해요. 지금 랭겜 돌리면 실버에서 골드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게임 못 하는 거잖아. 저번에 보니까, 근데, 실버 중간 때 애들하고 놀아봤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걔네들은 이기던데? 근데, 네, 뭐, 전 게임 못하는 편이에요. 게임이 지금 시도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 때까지는, 나 때, 아이언 없을 때, 대한민국 평균이 실버 4였어요. 응? 아이언. 뭐라고요? 아이언. 롤이야? 어떻게요? 게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랭을 왜 해요? 두달 동안 연습했어요. 제가 영상 계속 돌아가네. 그래서 뭐 할 말 있었는데 숙제 적어놓고 또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3학년 1학기 거 개념편 15페이지까지 풀어주십시오. 유형편 나 오늘 첫날인데 숙제 많이 안 나갔습니다. 13페이지까지 풀어주십시오. 진짜 많이 안 나갔습니다. 아니, 제가요, 진짜 이런 양심 고백을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제가 한때 롤 진짜 열심히 할 때, 양악에 미쳐가지고, 아니요, 패작이 아니라요, 대리를 했어요. 지금 양심 고백을 하자면, 어떤 대리를 했냐면, 친구들한테, 내 동생, 학교 동생들 중에서 브론즈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나 아이디 좀
나 아이디 좀. 나 아이디 좀. 나 아이디 좀. 그래서 그 브론즈에 있는 모든 아이디를 다 골드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걔는 내가 계속 중간에 부탁 하나를 했어. 제발 중간에 게임 돌리지 마. 골드 올려올 테니까. 근데 꼭 게임을 해.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는 운이 없대. 자기는 너무 운이 없대. 그래서 같이 게임, 그 계정을 내가 예를 들어 실버 1을 올려놨어. 그러고 한 2주 동안 내가 게임을 못했어. 그럼 보면 실버 4에 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실버 1까지 올려놨어. 그리고서 한 3일 지났어. 그동안 게임을 좀 이렇게 지가 한대. 해. 하고 봤더니 실버 5에 가 있어. 대체 얼마나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거야. 한 번 이기면 막 15점 막 이렇게 올리기도 더럽게 힘들어져요. 내가 또 그걸 또 막 실버 1, 막 골드 올라갈랑 말랑 해. 골드까지 올려놨어, 심지어. 그랬더니 강등 방어하고 있어. 진짜 그건 재능이더라. 근데 걔 아이디를 내가 처음으로 가지고 장난친 것 중에 하나가, 걔가 그 당시에 그 아이온 없을 때 그 브론즈 4였거든요. 브론즈 4 빵점? 네가 얘기한 아이언 세계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에서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미친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친구랑 심심해서 친구랑 듀오를 돌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미친놈들을 커버할 수 있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브론즈 3, 브론즈 4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둘이서 한번 놀았거든. 그렇게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냥 진짜 정말 씹어먹을 수 있겠죠. 심지어 저는 원딜이라 했으니까 얘가 딜 서폿이었나 탱 서폿이었나 뭔가를 해서 그냥 진짜 얘가 한 3인분, 얘가 한 2인분 하고 내가 한 3인분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미드가 나가. 아니다, 정글이 나갔어. 그러더니 탑이 갑자기 그때부터 막 욕을 하기 시작해.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10분인가 15분에 내가 12킬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분당 1킬 이상을 이미 내가 따고 있는 상황이었어. 거기다가 막 CS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거의 몇 개였지?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그냥 킬이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모든 거를 다 챙겨서 아마 20분에 180개 정도 먹고, 아니 20분 기준으로 한 180개 먹고 20분 기준으로 180개 한 18킬, 20킬 정도를 해놨거든. 근데 얘가 탑이, 그러고 이제 우리 이제 모여볼까 하기 전에, 그러기 전에 이제 탑이 무슨 짓을 했냐면, 쌍욕을 하더니 자기 이제 게임 안 한다고 그러는 거야. 왜요? 왜? 우리 이기고 있다. 네가 거기서만 버티고 조금만 더 버텨주면은 우리가 쌉 캐리 해줄게, 이겨줄게. 좀만 기다려. 아니, 니네가 이기는 게 중요해?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니 진짜 탈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드한테 제발 부탁이니까 자리만 지켜라. 죽어도 괜찮다. 많이 죽지만 말고 우리의 오더를 따라하더라. 그냥 핑 찍으면 저기 가라. 우리가 2대5를 할 테니 너는 라인 하나만 지켜라. 아니요. 걔는 그렇게 해줬어요. 그 미드는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네, 그래서 이겼는데. 브론즈 세계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3대5를 이겨. 아니, 그냥 여기서 한번 흔들고, 여기서 한번 흔들고 있으면, 여기서 한번 흔들면 애들이 우르르르, 그럼 여기서 쭉, 그럼 애들이 또 우르르, 그럼 저기서 쭉, 우르르르, 그럼 그때 용 바로 막, 금방 있는데? 네, 양심 고백이에요. 요새는 그런 짓 못합니다. 안 하고요. 네, 대리 안 합니다. 근데 한창 그러니까 대리라기보다는 그때 진짜 한창 양악 많이 할 때는, 언제지? 시즌 5인가? 6대인가에 제가 골드 계정 12개인가? 10몇 개인가를 그냥 주변에 있는 친구들 것만 그냥 제가 놀려고 올렸었어요. 게임에 게임에 미쳐있을 때 또 한때. 근데, 별거 없어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나서 내 거 돌리는 게 제일 재밌거든. 사실은. 뭔가 막상막하라는 기분이 있잖아. 그래서 내 걸 한두 판 돌려. 근데 꼭 그러면은
성격에 문제 있는 애들을 만나. 기분이 나빠.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이제 저쪽 애들 아이디를 빌려가지고 그걸로 푸는 거야. 나쁜 버릇. 심지어 하다 무슨 짓까지 했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학원 일 할 때잖아. 학생아 계정을 내놓으련. 학생아 너의 계정을 내놓으련. 아니면 왜 너의 계정을 빌려주련. 그 계정 가지고도 막 골드 찍고 뭐 플랫 막 못 찍고 막. 잠시만 안 먹으면 여기 좀 근데 이제 너무 티가 나잖아. 내가 아이디를 빌린 애들 중에 원딜러가 한 명도 없었거든. 신고당하면 먹히지 않았을까? 그 전적 기록이, 예를 들면 전적 기록이 이래. 마오카이, 뭐 오른, 마오카이. 하던 애가 갑자기, 뭐, 트위치, 징크스, 그 다음에 뭐 카이사, 뭐, 징크스, 케이틀린, 징크스, 뭐, 트위치, 막 이러고 있어. 누가 봐도. 지금도 안 잡히는데 그 정도 하위 애들은 잘 안 잡겠지. 그리고 막 그렇게 막 뚜렷하게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솔직히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몰라요. 요새는 근데 게임 잘 못하지 않을까? 요새 아이템 또 바뀌고 나서 안 봤는데. 무슨 아이템 있는지도 모르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롤이요? 롤은 그냥 별로 롤 체력, 야, 발로란트가 더하지.